게임 이론에 기반한 도미노 효과. 한마디로 미국도 비축하는데 우리도 안 할 수 없잖아. 독일, 영국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 중국도 우리 적국이 하고 있네. 우리도 빨리 비트코인 사 모아야지. 한국도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미국, 중국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심리가 나오면은 대폭등이 가능한데,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거라도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올려줘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충격적인 한 주가 끝나갑니다. 갑자기 미국에서 비트코인 비축자산 발표를 하지 않나. 자, 그런데 가격은 또 안 올랐어. 가격은 급락이었어. 숨겨진 진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알트코인 2월에 참 별로였습니다. 2월 초에는 관세 폭탄이 터지고 2월 후반에는 북한 친구들이 바이비트 거래소를 해킹했습니다. 대악재가 두 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악재, 관세 폭탄을 만드신 크립토 대통령이신 트럼프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아들들도 코인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후무후한 대통령 리딩을, 그것도 일요일 오전에 3월 2일에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예측 불허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재밌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런 거를 이제 올리셔가지고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 크립토 스트라테지 리서브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솔라나, 리플, 에이다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에이다는 조금 몇 시간 만에 제가 알기로는 80~90%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2시간 후에 친절하게도 또 하나의 리딩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아, 참,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포함이지. 그리고 또 다른 가치 있는 암호화폐도 포함이야. 당연히 얘네들이 전략 준비금의 메인이 되겠지. 아, 참, 난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코인 불렸어, 우리 어떻게 좀 해봐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졸라 시끄럽네 아들들. 알았어 내가 하나 올려주면 되지 해가지고 이거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또 와가지고 아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게 안 했어, 왜 안 했어 이제 하니까 참 그렇지, 아차. 그래서 또 하나 올리려고 하니까 아들들이 아주 감정도 좀 넣어봐, 감정도 좀 하니까 알았어 I also love 비트코인, 이더리움 됐지 하고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 한마디에 저 5개 코인 그리고 그냥 코인 바닥 전체가 대폭등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3시간밖에 안 갔습니다. 저는 이전에 코인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121선으로 제가 다 팔았는데 이때 이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저도 좀 추격 매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 코인 자산의 20% 정도를 비트코인 절반, 나머지 알트코인의 절반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물렸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1시간 봉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한 말씀 하시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 한 86,000에서 95,000까지 3시간 만에 빵빵빵 뛰었거든요. 네, 뛰었는데 그게 하루를 못 가고 다시 이 95,000에서 82,000 아래까지 82,000까지 내려옵니다. 저는 개빡쳤죠. 저는 참고로 이제 일봉이 84,000 하향 돌파하면은 그때 손절할 예정이었는데 82,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4,000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는 아직 손절을 안 한 상태입니다. 왜 84,000이냐? 그 전에 며칠 그 차트를 보면은 그게 지지선이었거든요. 일봉이 늘 84,000에서 걸렸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급등한 다음에 82,000까지 하락하고 저는 솔직히 투자로 충격받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날은 저도 좀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면은 대통령님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루밖에 못 갈 거라고 제가 생각을 진짜 못했거든요. 저와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들어보니까 또 괜찮은 뉴스였네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또 92,000불까지 반등을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비축자산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발표 직후에 또 얘가
9만에서 진짜 몇 분 만에 8만 5천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시 올랐다가 지금 또 그 언저리에요. 8만 5천, 8만 6천 주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엄청 굿뉴스인데 도대체 왜 무엇이 문제인가? 그거를 좀 같이 살펴보시죠. 어메이징 했습니다. 정말 8만 6천에서 9만 5천 갔다가 8만 2천 갔다가 9만 2천 갔다가 8만 5천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어메이징 합니다. 네, 참고로 비트코인은 요 정도로 끝났는데 알트코인은요 이거보다 한 20배 더 강렬했습니다. 어메이징 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자, 행정명령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무튼 이 비트코인 스트래테지 리서브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엄청난 호재이죠. 자, 그런데 시장이 판단하기에는 호재는 적고 악재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악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금은 미국 정부가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은 없고요. 정부가 이미 그 전에 범죄자 등에게 압수한 기존 비트코인으로 비축 자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20만 개입니다. 이거 적지 않아요. 이게 달러 가치로 한 170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20조가 넘는 거예요. 이것도 꽤 큰 돈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추가 매수는 일단은 없다 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실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 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 중립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 문장이거든요. 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들이 뭔가 전략을 만들어내래. 그러니까 무슨 전략이냐 하면은 추가로 정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나 그게 budget neutral, 그러니까 예산 중립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do not impose incremental cost to United States taxpayers, 그러니까 납세자들한테 추가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지, 얼마를 매수할 것인지 이게 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정부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다만 전략은 아직은 모른다라고 했는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 등에게 압수한 코인으로 비축 자산을 만들긴 만드는데 이거는 추가 매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겠다, 그러나 알트코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호재 쪽을 보면은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이게 엄청난 호재가 맞기는 맞죠. 그러나 시장의 기대가 그보다 훨씬 더 컸고, 전반적으로 2월부터 금융시장 심리가 좀 별로잖아요. 코인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도 별로고요. 나스닥도 매일매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쟁이들은요 15년 동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대치, 말빨 이런 거 이제 엄청 크거든요. 이제 원래 이런 애들이잖아. 모기 코딱지 같은 거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우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바꿀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근데 따라해가지고 와이 모기 코딱지를 우리가 사람 코딱지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저는요 저기요 그래봤자 코딱지 아닙니까? 하면 그 애들 아닙니다, 이게 신기술, 세상을 바꿀 겁니다, 맨날 이런 애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략적 그 자산 비축을 한다고 하니까 막 진짜 무슨 미국이 뭐 5천억 불 투입해가지고 막 비트코인 살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 솔직히.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그 또 기대는 또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네, 그 정도는 그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호재를 보면요, 첫 번째, 미국 정부가 보유한 코인은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작년 여름에요 독일 정부가 그 당시에 한 5조 6조 원에 다르는 비트코인을 미친듯이 팔았거든요. 그것도 엄청 빨리. 그래가지고 그때 그 비트코인이 확실히 엄청난 하향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아무튼 미국 정부는 이런 짓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정부가 20만 개를 빵빵 파는 그런 사례는 당분간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정부에서 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 비축을 한 게 어딥니까? 바이든 시절 1년 전에는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지.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긁어 모으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몇 개를 모을 건지 얼마 규모를 모을 건지 이건 잘 모르지만, 네,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 또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shall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거는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전략을 만들어 와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무튼 추가 매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시고요. 코인 아저씨들 100억 건으로 잔뜩 불러가지고 야 맨 나는 너희 편이야, 크립토 I love 크립토 yeah 해줬거든요. 이것도 바이든 시절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천박한 코인쟁이들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몸소 나와가지고 인사도 해주고 그 좋은 얘기도 해주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1년 또는 5년 전에 아무튼 이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아무튼 전략자산 비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도미노 효과를 만들 가능성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이 트럼프 아저씨가 한마디 하니까 여기 민주당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이런 회의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이제 한국도 전략자산 비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를 확실히 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도미노 효과죠. 근데 언제 뭐 그 한국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자산을 쌓고 이런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트럼프가 하니까 코쟁이 그 중에서도 코쟁이 대왕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미국 그 선진국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도 좀 해야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부 이름도 재밌더라고요. 집권 플랜 본부래. 아니 그냥 집권 계획 본부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건가요? 굳이 거기 영어로 플랜을 넣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미노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뭐 하면은 딴 나라들은 우리 아무 생각 없어 따라하자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추가 매수 그러니까 아무튼 20조짜리 펀드를 만들어줬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략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만들어 올 겁니다. 근데 저도 지금 5분 만에 5개 전략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무부와 재무부는 분명히 길을 찾아낼 건데 어떤 식으로 납세자한테 부담을 안 주는 예산 중립 매수가 가능한가 GPT한테 물어봤죠. GPT가 5개를 뱉어냈습니다. 첫 번째 ESF 외환안정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400억 불 정도가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비상예비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비상예비자금인데 여기는 재무부 장관의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관이 아니라 권이겠지. 이거는 한마디로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외화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시장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컬 다운하는 이제 그런 금액인 것 같아요. 그게 400억 불 정도 된대. 그래서 이거를 투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금 팔고 비트코인 사자. 제가 짝사랑하는 이 상원 의원님, 이제 루미스 의원이죠. 이분이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이제 포트 넉스에 있는 미국 정부의 금을 일부 팔고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법안을 하나 올렸죠. 그리고 지금 이 금이 42달러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 가격이 2,900에서 3,000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2달러로 되어 있는 그 금을 시장에 가가지고 팔면 3,000불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자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의 그 보유 자산이 지금 적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도 이제 장부상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재무 건정성도 확실히 좀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타 자산을 매각하고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GPT가 부동산이나 노후화된 장비를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IMF가 발행한 국제 준비 자산인 SDR라는 거를 이제 일부 매각을 하고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IMF가 발행한 돈이라고 보면 돼요. SDR는. 그리고 이제 부채 수업 같은 금융 기법을 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그러니까 금을 팔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봤는데 GPT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GPT 같은 경우는 1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ESF라는 게 재무부 장관 권한으로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2번부터 5번 그러니까 금팔이 뭐 자산팔이 뭐 스왑 또는 네 번째가 뭐였지? SDR 매각 이런 거는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정치적 반발도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걸 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당장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면은 1번 이 ESF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재무부 장관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400억 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정부가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최대 몇십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한마디로 이제 비상금이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가정에서 비상금을 500만 원을 꼬불쳐 놨는데 그거를 전부 다 비트코인에 갖다 박을 수 없는 거잖아요. 비상금이기 때문에 뭐 500 중에서 꼬깃꼬깃 해가지고 50만 원 정도 비트코인 투자할 수는 있는 거잖아. 10% 정도. 이 정도가 최대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물론 이 돈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저 몇십억 달러 없거든요. 저 몇십억 원밖에 없는 사람인데 가난하네.
가난해.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도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174억 달러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투입할 수 있는 돈이 그 일개 그 개인 컴퍼니인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죠.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9월부터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174억 불을 갖다 부었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대 몇십억 달러 정도로는 시장을 펌핑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은 금액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나 심리적 효과가 대단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미노 효과의 가능성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 ESF라는 게 무슨 뭐 Emergency Reserve Account래요. 진짜 비상금이야. Can be used by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그러니까 재무부가 쓸 수가 있는데 might get instability in financial sector. 그러니까 뭔가 금융 섹터가 불안정하면 그 돈으로 일단 그 불안정한 거를 갖다 메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파이낸셜 섹터라는 거는 이제 뭐 채권 시장일 수도 있고 저기 뭐 그냥 증권 시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환 시장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요약을 하면은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인가. 일단 객관적으로 이게 대단한 변화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더 컸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인쟁이들은 코딱지 같은 거 하면서 와우 to the moon yeah to the mars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실망한 것 같아. 그리고 요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별로죠. 이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 미국이 추가 매수는 할 것 같아요. 확실히 법안을 보니까.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뭐 겨우 몇십억 달러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로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데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자산 배분을 하면은 액수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아직 장기 계획이고 당장 그 포트 넉스에 들어가가지고 금을 막 가져와가지고 팔고 비트코인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게임 이론에 기반한 도미노 효과. 한마디로 미국도 비축하는데 우리도 안 할 수 없잖아.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하면은 독일, 영국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러시아, 중국도 우리 적국이 하고 있네. 우리도 빨리 비트코인 사 모아야지. 한국도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미국, 중국이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심리가 나오면은 대폭등이 가능한데 아니면은 뭔가 통화량이라도 늘든지 이제 뭔가 다른 거라도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올려줘야 합니다.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굉장히 유익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